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4월 25일자 월요일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사실 지수 레벨보다는 이제 주식 비중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 전략에서는 이제 시장 보지 마라,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돈을 많이 버신 자산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기본 전략을 세우고 가십니다. 여기에 기본 전략이라는 건 이제 주식 비중이죠. 차익 실현을 한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굳이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식 내에서 지금 종목이 중요하다, 바텀업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 이런 분들은 저도 했었습니다만 100에 돈을 주고서 이미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자산이 1000인데 이 중에 주식을 100을 저한테 주신 거고, 저는 이 100을 온리 주식으로 100% 들고 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주식 비중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자산가분들은 자산가분들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자산가분들이 아직 되고 싶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식 비중이 중요한 때, 고민되죠 사실. 네. 그래서 어떤 자산가분들은 부동산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책 모멘텀이라도 있자. 왜냐면 글로벌로 다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개별 모멘텀도 어느 정도는 한계에 좀 온 것 같아요. 이게 지속 시간이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올랐다고 하면 요즘엔 진짜 2, 3일 오르고 점점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1분기 본격 실적 시즌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5월 FOMC 때까지 생존이 좀 중요하겠다. 지나고 나면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분할 매수하세요. 주식이 풀인 사람한테 분할 매수하세요는 주식 팔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전략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IT 대형주 낙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나오기 어렵다. 뒤에 퀀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2%에서 5% 뛰기를 체결되자마자 위에 걸어놓고 기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책임한가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애플 모멘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수준은 제한적인 트레이딩 아이디어밖에 없을 거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좀 의미가 깊었던 거는 중국 상하이 3월 산업 생산이 7.5% 빠졌다. 봉쇄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PMI,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PMI의 어떤 성장률은 줄어든 거는 맞죠. 이제 작년에 모든 국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하이가 가장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하이가 한 달 가까이 봉쇄되고 있고 산업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맨날 미국만 보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좋았고, 미국이 좋을 땐 중국이 안 좋았으니까 중국은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큰 글로벌 경기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좋았던 적은 없지만 미국이 지금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중국이 좀 좋아져야 경기가 방어가 되는 건데, 지금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구간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코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많다, 하반기 때 안 좋을 수 있다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지금 실적을 잘 내더라도. 그러면 1분기 실적 시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2분기 실적 없다, 비용 부담된다, 하반기 더 힘들어진다.
실적 안 좋으면 완전 쇼크. 이 얘기는 그냥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겠지만 절대 만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지표는 뭐 PMI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느냐. 이거 약세 지속되면 원 달러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지금 원 달러 뒤에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식으로 터지고 환으로 터지고 양방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미국 주식 하고서 그냥 페드의 입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일단 5월 12일, 13일 날 그 미국 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이 있어서 여기서 혹시 한국이 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뭐 제2의 사드 얘기를 나오게 되면 한국은 뭐 그냥 5월 중순서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죠. 화물 운임이 좀 빠지면서 성년 대비 피크아웃이다. 결국엔 그럼 SCC로 가자. 그럼 SCC는 되냐? SCC도 주가가 안 됩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확실한 것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거 하반기 턴어라운드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실적.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고 바로 눈에 띄는 모멘텀이 없으면 모멘텀과 실적이 지금 눈에 보여야 됩니다. 모멘텀 플러스 실적. 이게 동시에 있지 않으면 난 주식 못 들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포트폴리오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전략이긴 한데 이것도 요즘에 안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경기 밸류에이션 모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알코아 사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파월의 빅스텝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목요일날 얘기 나왔는데 목요일날은 한국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5월 3일 4일날 개최한다. 기존의 25bp에서 50bp로 인상 가능성. 지금 시중에 제가 금리를 좀 알아보니까 3년 장기 대출과 그 다음에 그 3년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거의 100bp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은행원인 동생한테 좀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 뭐 50bp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지점마다 틀릴 거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역마진이 날 거에 대한 은행의 스탠스를 좀 볼 수 있다. 금리가 여기서 그냥 인플레이션이 없더라도 만약에 인플레이션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피크아웃 하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옐런 얘기가 좀 있어요. 뭐 저야 어차피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 전에 PM 10년 했던 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건데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경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못하고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은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옐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미국은요 라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 뭐 아직 뭐 중국이 뭐 망가진 거 아니니까 뭐 이 정도고 미국은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얘기를 했었고 매우 강한 수준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인력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지금 한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용이 좋아지니까 시장은 뭐 다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수요로 돌아올 것이다. 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네, 만약에 미국의 수요가 급증했다면 제조업인 한국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갔어요. 성장률은 당연히 빠지겠죠. 이 정도로 빠집니다. 성장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막 인플레이션이 25% 기대 심리로 올라왔다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크아웃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성장률이 피크아웃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갑니까 지금? 안 가겠죠. 유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만약에 유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우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은 머리가 아픈 구간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결국에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그러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5월달 FOMC가 끝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미국 퍼스트의 경제로,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좋은 경제로 가고, 여기 적어놨죠. 미국은 위로 가고 유럽, 아시아 다이버전스, 경기가 이제 괴리가 나오게 됩니다. 야, 우리 여태까지 너네 2년 동안 챙겼잖아. 우리 갈게.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주가나 금리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지금 없어 보여요. 지금 페드가 정책을 잘못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실기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페드가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심의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큰 이머징의 리스크인 거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챙겨주려다가 유럽이 우리 인플레이션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급등해도 우리는 금리 그렇게 안 올릴 거야. 동작이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냥 빼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미국이. 차 타고 먼저 갈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가격이 최고치까지 올랐고 레벨은 유지될 거라고 지금 옐런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랐다가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빠져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이퍼 인플레이션, 제가 계속 강조드린 하이퍼 인플레이션, 요거에 이제 가장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수요인데, 이 수요는 사실은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은 맞추기 좀 쉽죠, 그나마. 네, 캐파랑 수요랑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수요는 맞출 수 있지만 최종 단에서의 수요의 변화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들 뭐 고용 괜찮다 이 얘기는 미국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헬입니다. 한국 시장은 뭐 오르는 게 있긴 하지만 뭐 당일 2, 3일 뭐 아니면 당일 트레이딩 이렇게 하면은 서로 죽는 게임이에요. 돈을 꾸준히 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소재 가격 급등했는데 과연 2분기까지 QOQ로 실적 개선이 될 거냐. 1Q 실적까지는 익스큐즈 지금 된 거죠. 주가가 먼저 올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하이힐드 ETF예요. 뒤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만 이제 하이힐드 ETF입니다. 뭐 이제 하이힐드라는 건 결국에는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크본드 같은 애들, 정크본드 윗단이죠. 정크 윗단. 이거 뭐 BBB인가요? CCC인가요? 다 까먹었네요. 예. 일단 정크본드의 윗단에 그래도 회사채로 발행이 좀 되는 애들인데 이거의 ETF의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하이힐드는 안 봐도 반대로 가죠. 채권의 평가의 거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파란색 ETF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결국엔 하이힐드 채권 금리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은행을 좀 보니까 지금 은행을 보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이제 크레딧 코스트를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부가 주도해서 아직까지 돈을 회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고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이쪽에 되는 크레딧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하이힐드가 이제 위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힐드 ETF를 보면 저희가 딱 요때 급락을 했었죠. 요때 지금 급락을 했었고 요때가 이제 뭐 코로나 때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2022년도 들어서 빠지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추천드리는 거는 저점을 매겨서 와 그래 페드가 이런 다시 액션을 취했으니까 시장이 다시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주식 비중을 이제 기계적으로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보셨을 때 뭐 주식의 비중이 뭐 이게 왜 그러죠? 갑자기 직선 그리기. 주식의 비중이 뭐 100%였다라고 하면은 100%.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빠지면 뭐 그냥 기계적으로 70%.
30%는 그냥 계좌에서 돈을 빼세요. 네, 30% 빼서 다른 자산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그냥 매매 금액으로 쓸 수 없는 돈으로 빼는 겁니다.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시던가. 뭐 부동산에 대한 뷰는 저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금액으로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 선이 지금 보면은 코로나 딱 반등 나오기 저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회복하고 초입 국면보다는 당연히 레벨이 높은데 지금 여기 올라가던 저희가 회복을 막 하던 5월, 6월이 이제 한국과 중국 위주로 올라왔던 건데 요게 이제 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사실. 그러면 코로나로 돈을 풀었을 때 전보다 지금 경기가 못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경기보다는 뭐 위험 지표로 저희가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파묘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뭐 대두를 갈아서 하는데 대두 가격이 올라서 이제 우리 거 쓰기도 힘들다. 수출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이런 결정을 하면은 일단 국내 식료품 물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파묘 관련돼서 글로벌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50%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한국은 뭐 다른 그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거를 쓴다고 하지만 어차피 영향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로 뭐 재고 쌓은 거는 뭐 제가 볼 때 3개월치 뭐 지금 뭐 똑똑한 기업은 뭐 6개월치 했을 건데 요때만큼 이제 자산 보유하고 있는 커머디티의 평가 이익만 올라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오르면 만약에 3개월 지나서 평가 이익 시점 지나서 다시 오르면은 투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진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재고 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 인상 기대감, 이 두 개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팜유는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원료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팜유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뉴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업체가 얼마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좀 올랐어요. 사실 음식료가 오른다고 해서 CJ 제일대장, 오뚜기, 샘표, 사조, 대림,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는 연초 대비 뭐 거의 90%까지 올랐죠.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이거를 정고점 벗겨놨을 때가 사실 기회이긴 한데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사서 뭐 먹겠다, 뭐 요정도 더 올라가는 거 먹겠다, 뭐 그런 건 오케이인데 조금 뭐 안전한 구간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뉴스 매매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냐, 결국 지수 상단은 제한이 되고 요거는 뒤에서 퀀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키워드 종목장, 그 다음에 정책 모멘텀, 단기 모멘텀, 뉴스 플레이,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신 없다. 네, 주식시장의 바텀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여러 블로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원익 QNC, 뭐 ISC, 뭐 신났죠. 네, 원래 다 지나고 잘된 분들만 살아남아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물린 거는 원래 뭐 숨기는 것도 있겠지만 물린 분은 나타나지도 않죠, 공개석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자의 저주처럼 혼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들 보면 수익률 막 1년에 1800%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없어진 헤지 펀드가 뭐 절반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신생 헤지했다가 바로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중에 살아남은 애들만 한 거예요. 다음에 보면 또 없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은 연속성이 중요한 거지. 네, 제가 잘 주식을 못해도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속성 있게 계속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원타임에 40, 50% 안 먹어본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 중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현대 위화 실적을 좀 봤는데 내용 자체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러시아가 11월에 작년에 공장 했는데 영업이 500억 났고
사실은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별로 이렇게 믿기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일단 김세론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설령 잘 나와도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주가의 피크아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아가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면 누가 여기서 실적이 좋다고 사겠습니까, 주식을.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기 싫으면 남도 사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흥분하지 말자. 실적이 잘 나오면 다음 분기는요, 이렇게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피카 어느 정도 올랐거나 알려진 회사, 뭐 요즘에 뭐 블로그 뭐 분들 뭐 장난 아니죠. 네, 저도 많이 참고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가 피크아웃으로 되면서 이제 피크아웃 로직이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막 곱하기 4하죠. 실적 잘 나오면. 시장이 안 될 때는 피크아웃입니다. 무조건 EQ는 잘 모르니까요. 네, 참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요. 어쩔 땐 곱하기 4하고 어쩔 땐 EQ 잘 모르니까 너 EQ 알아? 2분기 실적 알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호전주로는 뭐 제가 바텀업으로 탐방을 갔던 회사들도 있고 뭐 제가 주워들은 것도 있고 한데 뭐 이런 종목군이 좀 있었다. 뭐 근데 그 중에 리포트가 이미 나온 종목들 아니면 먼저 오르고 빠진 종목들 뭐 각양각색입니다. 네, 뭐 이거 가지고 돈을 무조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고 앞서 말씀드린 주식 비중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 파미오 수출 제한 요 내용은 한국은 대두유입니다. 이거 대두유 카놀라유 비중이 높지만 어찌됐든 가격 연동은 비슷할 거다. 아마 이런 모멘텀이 이번 주에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이번 주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니? 지난주 22년 캐펙스 상향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재 업종이 좋아졌어요. 반도체 소재 업종은 물론 가동률이 빠지는 것 빼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동률을 보통 이게 원래 PQ에서 보면은 사실 Q에 해당되는 거죠. 소재 부품 업체는 전방 업체의 가동률에 되는데 이 보면 19년도에 가동률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가동률이 빠진 적이 있는데 20년도에 그때가 되게 힘들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5% 20%씩 소재가 성장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공장을 있다고 볼게요. 저희가 뭐 평택 P4를 들어간다. 그러면 신규 공장에서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를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공장을 100% 돌리는 상태에서 수요를 따라가기 힘드니까 공급을 늘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각에 들어가는 뭐 SIC 링이나 식각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그 뭐 TCK라든지 아니면 하나못해 실리콘 링 같은 경우 뭐 제가 커버했던 종목인데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것들이 Q가 빠질 수 있을까? 가동률만 안 빠지면 됩니다. 가동률이 얼마인지는 컨퍼런스 코리아 이런 데서 얘기를 해줘요. 뭐 우리 뭐 80% 이상 비수기인데도 뭐 80% 이상 잘 돌리고 있다. 요 얘기 한마디면 일단 무조건 이 회사는 회사 가이던스대로 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웨이퍼 캐파를 증설하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반도체도 뭐 지금 원나노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웨이퍼를 증설하는 요 Q 모멘텀, 그 다음에 가동률이 빠지지 않는다면 소재는 당연한 로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과 일부 후공정과 이제 어떤 부품사 전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는 애들이 좀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파츠, 그 다음에 요 TCK는 SIC 링, 실리콘, 그 다음에 원익QNC 파츠 다 똑같아요. 예. 이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중만 좀 틀리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반도체 만약에 장비 투자의 캐파가 늘어난다. 캐파 뭐 상향 얘기가 나와서 기존의 28조 30조에서 35조까지 끝난다. 근데 지난주에 주가 올랐습니다. 이게 어차피 진행률로 장비가 들어가면서 공장이 들어가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 다음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장비주보다는 당연히 소재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왜냐면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모멘텀 빼면은 주가를 들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지금 퀀트에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웨이퍼 증설 수혜주가 이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공정의 어떤 미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던 시대에 뭐 저희가 EUV 뭐 이런 거 뭐 해서 뭐 FST나 이런 쪽의 기술을 많이 봤다면 지금은 물량 뛰기 해서 돈을 버는 놈이 임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이용 길이는 뭐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거라서 최근에 뭐 야스와 언티드 랩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때 100% 다 못 써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앱 구독하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어떤 주식을 사고 싶거나 이럴 때 이 앱에 검색을 하셔서 제가 한번 보는 회사 중에 좀 괜찮은 회사들은 뭐 3년 이상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추이를 딱 보시면은 분기 실적 리뷰만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확 옵니다. 근데 이런 바텀업 리서치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뭐 수익을 많이 낸다 보다는 그냥 뭐 덜 빠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장액기 주간 요약은 뭐 요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오른 종목군들, 시장 대비 많이 오른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번트 소재, 그 다음에 뭐 유니드 같은 비료 관련 비료 원료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코발트, 코스모 과학, 코스모 신소재, 레거드 2차전지 레거드죠. 뭐 폐배터리 한다고는 하는데 레거드들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하고, 왜냐면 LNF, 첨보 이런 애들이 대장으로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임 키 맞추기 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 약간 이 레거드 같은 애들이 오르고 나서 이제 2차전지 사이클이 단기에는 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만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이 여기에 있네요. 네, 제가 만약 마치 제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TLB, 팜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자화전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락률은 뭐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보면은 지금 내가 없으니까 남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게임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작살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뭐 보면 SM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엔터주, 언제는 또 엔터가 한국의 미래라고 하더니 뭐 그렇고, 연우 같은 경우도 뭐 K세론 나온 거죠. 결국엔 뭐 인수한다고 했다, 콜마가 인수한 다음 이후로 하락률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텔레그램에 좀 정리해서 매주 보내드리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많이 했다가 팔은 신성통상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개월 주가 고점 대비 조정폭 말씀드릴게요. 뭐 지난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체감은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 네. 이 낭떠러지가 뭐냐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1, 2, 3, 4, 5 최소 5개 종목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산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뭐 2개가 뭐 피킹을 잘해서 막 음식료 해가지고 막 올랐어요. 와 신난다. 와 20%씩 오르네. 땡큐. 근데 다른 것들이 막 30%씩 빠져요. 포트폴리오가 N빵으로 났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안 난다, 이런 거를 가지고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대비 한국의 3개월 고점 대비 성과를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2.2%예요. 이게 뭐 금요일 종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은 지금 다우가 갑자기 다이버전스 되면서 한국 대비 성과가 연초 대비 3개월 고점 대비 성과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과연 무사할까요? 먼저 맞았으니까 괜찮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나스닥이 더 문제예요. 나스닥은 코스닥 대비해서 마이너스 9%입니다. 코스닥 여기서 2차전지 빠지면서 5% 빠지면 할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회복률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래도 고점 대비 이제 50% 이상은 회복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 갭 차이, 미국하고 한국, 이거 나스닥과 코스닥입니다. 보면은 마이너스 8.16. 나스닥이 반등을 해줘도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나스닥이 너무 빠져 있어서 코스닥과 갭매입을 해서 올랐는데 코스닥은 안 올른다. 뭐 이러면 좀 다행인데 나스닥이 끌고 내려가면서 코스닥도 같이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강 건너는 거죠. 네,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뭐 내일 장 오르면 또 싹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주식을 조금 줄일까? 이 저점 매수는 아닌 것 같아. 좀 천천히 사야지. 요런 내용에 지금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위아래 맞추면은 두 번만 맞춰도 바로 떼부자 돼요. 선물 옵션으로.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써놓은 거고, 언더퍼폼 이렇게 큰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이 모델을 만든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코스닥 대비 언더퍼폼한 거는 처음입니다. 추세 하락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물론 FOMC 전에 뭐 조정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계속 문제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밸류에이션 논란이 계속 있다. 밸류에이션 30배짜리가 15배 되는데 아무 로직이 없어요. 과거에 폭락할 때를 보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랑 반도체인데 바이오 시총 상위주인데요.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저점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뒤에 외국인들 한번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애매하다고 적어놨죠. 100% 확실하진 않다. 뭐 저점 매수로 이제 다른 거 빠지는데 이거는 덜 빠진다 상대적으로. 요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주식을 뭐 덜 빠진다로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외국인 순매수, 개인 곧버스 순매수 그려보면 외국인들은 정말 3월 뭐 연초부터 뭐 계속 팝니다. 네, 계속 팔고요. 뭐 외국인은 언제 돌아오나요? 반도체 이런 거 이제 개인들도 질문 안 하고 계시죠. 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개인 곧버스 순매수를 보면 이게 좀 올라와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들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제 뭐 잘 모르겠다. 많이 빠졌다. 많이 빠져서 사볼까? 뭐 이런 느낌. 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세게 봐야 이게 사실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경기 돌아선 거 아니야? 저점 매수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보고 반대로 하기 때문에 주간 수급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뭐 1조씩 팔다가 지금 5천억씩 팔아서 이제 뭐 전기전자 이런 것들 뭐 1조 미만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좋은 뉴스 나면 한 번씩 튀죠.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뉴스를 보고 뭐 바로 사서 이제 쫓아가는 거 아니면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는 또 괜찮다고 보네요. 외국인들이 신기합니다. 네. 뭐 완성차만 실적이 좋겠죠. 지금 부품사들은 가격 전가를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IT 위주로 팝니다. 네. 매수는 그렇게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수 상승은 계속 기대하기 어렵다. 시작이 아니고 시각입니다. 시각 자동차 IT 업종보다는 자동차다. 지금은 외국인 선물 포지션 한번 볼까요? 최근에 지수가 잠깐 올랐습니다만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뭐 박스권도 아니고 뭐 이런 박스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맞고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외국인 선물 누적 보면은 2020년 12월 그러니까 5월이 피크였고 이때 이후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 좀 요게 지금 달랑달랑해요. 저희가 작년 초만큼 내려왔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지수의 상승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계속 제가 드린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미국 퍼스트. 미국만 살아남는다. 미국 주식이 살아남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경기만 살아남는 경기와 주택, 실물만 인플레이션으로 받아 올리고 왜냐면 코스트 푸시로 기본적인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면
코스트 푸시로 이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죠. 지금은 수요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는 가만히 있고 코스트 푸시로 올라가니까 자산 가격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은 영향을 많이 못 미치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경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현상물 다 부정적이다, 시총상이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추세는 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성장주 시클리컬은 뭐 지난주에 다이버전스 세게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보다는 저는 밸류에이션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 라는 콘트의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뭐 기존만큼 세게 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추세를 위로 올리고 있죠. 뭐 요 정도 올리니까 당연히 희한하게 전자만 빠집니다. 안 좋은 뉴스는 다 나오죠 지금. 근데 뭐 실제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들 순매수 동향, 일간 순매수 동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보면 일단 4월 중순 이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번 툭 사주면 이제 오르겠죠. 절대 수익 3% 뛰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3%, 뭐 2% 뛰기, 3% 뛰기, 물량 뛰기 가능하신 분들. 근데 외국인이 덜 팔았는데 개인 국내 기관이 이제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이런 로직이 국내에서 이제 돌게 되면 아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 정도도 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빈집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달러를 보면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죠. 또 일단 이렇게 원달러 위로 올라가고 있고 대형주도 반대로 이렇게 눌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이게 다 꺾이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른 이유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덱스 요거의 반대편에는 유로화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을 유럽이 못 따라가는 거죠. 리오프닝 뭐 잘 되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쟁부터 먼저 여기는 치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이렇게 약세. 그러니까 뭐 달러 빼곤 다 약세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강세, 커머디티 강세면서 달러 강세.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 로직하고 너무 틀리네요. 근데 이거를 과연 종합적으로 다 해서 방향성을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올랐나 보면은 연간으로 많이 오른 나라는 브라질, 적어놨습니다.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뭐 자동으로 적고되죠.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 뭐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죠? 다 개발도상국이죠. 뭐 뉴질랜드는 약간 선진국에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한국도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버틸만 하거든요. 10년 동안 호황을 이미 누렸고 이제 마지막 유동성 회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으로 보니까 이제 석탄이 좀 올랐고요. 먼슬리로 버티고 있는 커머디티는 석탄, 그 다음에 유럽은 그래도 가스가 빠지고 있어요. 요거 빠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 얘기하는데, 한번 오른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아웃이 될까?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차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시차라는 게 뭐냐? 1분기 때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저희가 또 4월에도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가격 정가가 건설업종에서도 보듯이 제가 뉴스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원가 부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서 본격적으로. 물론 2분기 중간에 바닥을 찍고 3분기 때부터 QOQ로 올라가면 그때 시장이 바닥에 나오겠죠. 2분기 언저리 어디선가 이라고 분명히 전략가들이 얘기할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커머디티들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분기 가격 인상이 되면 수요가 지금 잘 받쳐주지 않는데 가격 인상만 된다.
아직 사람들의 소득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았는데, 물론 자산 가격은 올랐죠. 자산을 팔아서 소비하는, 돈을 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10% 오르는 게 제 연봉이 올해 10%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가 줄죠. 뭐 한간에서는 지금 넷플릭스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빠진다는 얘기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는 맨 마지막에 끊겠죠. 라면 먹더라도. 뭐 개인 취향인가요? 일단 커머니티들을 좀 보면, 위클리로 보면은 목재가 올랐습니다. 건설 이런 쪽에 계속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네, 먼슬리로 빠지긴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이 좀 견조하네요. 그래도 뭐 팜오일 뭐 이런 것들, 뉴스 나왔던 이런 것들, 이제 소프트 커머니티죠. 이쪽이 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뭐 비료주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제 CRB 인덱스,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피크인가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로직이 바로 이거죠. 성장률이 줄어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박스권, 이때랑 어떻게 비교합니까? 네, 이때랑 비교해줘. 이때랑. 네, 이때랑 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거보다 이만큼 인플레이션 갭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코스트 푸시로. 네. 근데 이 건전한 자산의 상승이 아니고 수요가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한 4Q나 3Q쯤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너무 빨리 나와서 조금 시장에 대한 뷰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써놓은 거고요. 그럼 제약바이오 3월 18일 이후로 대형 제약바이오 보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바닥이 나왔습니다. 4월 18일에 나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그러면 해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서 과연 이런 쪽이 세게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이라고 해놓고 애매하게 써놓은 거죠. RSI로 보면은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뭐 36.5니까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코스닥이 4월 1일 피크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긴 합니다. 4월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지금 전 저점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서 뭐 2차 전지만 빠지면 바로 빠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최악의 경우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22일자 기준으로 RSI가 엄청 낮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RSI 게임 섹터 3개월 저점, 그러니까 1월 13일에 나왔던 24%보다 낮아서 8%가 나왔습니다. 8%. RSI 8%면 찐바닥입니다. 찐바닥. 근데 빠진 종목들을 좀 볼까요? 펄어비스, 서메이지, 컴퓨터 홀딩스, 위메이드. 지금 요즘에 이런 거 얘기하시면 한 분도 없죠. 막 목표주가 내리고 난립니다. 메타버스 게임으로 저희가 작년에 흥분해서 샀던 종목들입니다. 사고 싶으신가요? 모르겠다겠죠. 네, 이거 과연 바닥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 중에 또 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눈치인 거죠, 눈치. 제가 RSI를 만든 목적은 이제 펀드를 할 때 이제 진짜 사기 싫죠. 위메이드, 뭐 위메이드 주주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거 진짜 보기도 싫은데 나 사가지고 맨날 물려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그럼 언젠간 이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튀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이 RSI라는 모델이라는 게 로직보다는 과매도 시그널을 기계가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진짜 관전 포인트, 그냥 뭐 퍼너멘탈 없이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퀀트가 보는 시장까지 이제 제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번 주도 뭐 지난주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내용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오늘 보니까 이호서 아카데미 채널에 뭐 올라왔더라고요. 뭐 공짜로 뭐 보는데 뭐 하라는 얘기냐, 뭐 어떻게, 네, 그냥
그 돈 되는 내용들은 다 돈 내셔야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부자들은 과연 리서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가 라는 거, 요거를 한번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들의 생활은 주식 생활은 어떤가, 그냥 앉아서 텔레그램만 보고 뭐 그냥 혼자 생각하고 뭐 이 사람이 틀렸나 맞았나 이러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네, 주말도 없이 애널리스트 리포트 다 읽고, 그다음에 주말에 뭐 어디 가서 공장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이 만약에 뭐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쉰다라고 보면, 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쉰다라고 보면 이제 뭐 강연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머리 식히면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건전하게 하면 되거든요. 장이 왜 빠졌네, 이게 너 때문에 빠졌네, 주식이 한번 이렇게 그렇게 그런 논점으로 시작하면은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블레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친한 친구인 효석이가 이제 댓글에 그걸 해가지고 캡처해서 올릴 정도인데, 뭐 제가 볼 때 아주 심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본인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공개로 하면 된다. 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냥 구독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홍보용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효성이가 유튜버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남의 얘기 막 해서 그렇고, 화이팅 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항상 아웃라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브렐라 리서치, 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 퀀트로 시장 읽기라는 어떤 제 특기를 이용해서 주말 인사이트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은 많이 듭니다만, 조금이라도 시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